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률 관계, 해제가 어떨 때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범위로 받을 수 있나를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상가 분양 계약이었는데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시공 과정에서 처음에 분양 계약 당시 얘기한 내용하고 설계가 변경이 돼서 좀 다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텔 1층에 가면 입점된 상가들이 있잖아요. 호텔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사건은 호텔 1층에 상가가 이제 입주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여러분, 호텔 1층이면 접근성도 좋고 가시성도 좋기 때문에 임대를 내준다고 했을 때 임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가도 다른 일반 상가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씨가 호텔 1층에 상가를 할 그런 용도로 한 10억 정도 이제 분양대금을 완납을 하고 분양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상가 건물에 우호수 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호수 배관. 보통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지하에 보통 설치를 하죠. 여러분, 상가 건물 지하 가보면 지하 주차장에는 항상 이 천정을 보면 물이 흐르는 배관 같은 호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상가 건물에서는 통합 우호수 배관을 지하에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당연히 분양 계약서에는 통합 우호수 배관은 지하 1층, 지하 주차장 천정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분양을 받은 A씨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이제 10억에 계약을 하고 돈도 다 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상가 1층 천정에다 우호수 배관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경해서 시공을 해서 완공까지 했는데도 그때까지도 이 A씨는 전혀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선생님, 이게 어쩔 수 없는 공사상의 문제로 지하 1층에다 우호수 배관, 통합 우호수 배관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1층 상가 천정에다가 어쩔 수 없이 통합 우호수 배관을 설치를 하는데 대신 거기에 맞서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동의를 구하거나 나중에라도 그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야 이 A씨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거예요. 이제 이 A씨가 청구한 건 뭐였냐면 신의칙상 고지용 위반이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텍스 마감이라 그래가지고 배관에다 텍스 마감을 다 해서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천정을 일반인이 올려다봤을 때 그 배관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배관은 물이 또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물 흐르는 소리, 잘잘잘 흐르는 소리가 또 나기는 한데 또 그게 공법상 소음 기준을 넘어갈 정도는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층 상가 천정에 통합 우호수 배관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분양받은 상가의 면적이나 현황이 변경된 것도 아니었어요. 위치야 현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조는. 근데 이제 A씨가 주장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우호수 배관이 해당 상가의 천장에 위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또 같이 하락한 거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 노출 콘크리트라 그래가지고 개방형 카페 이런 데 가고 큰 데 가면은 천장이 완전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 바닥으로 뚫려가지고 조명이 이렇게 멋있게 달려있는 그런 구조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걸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죠. 위에 텍스 마감 뜯으면은 배관이 있잖아요. 공간 제약이 엄청난 제약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0억 정도 되는 분양대금의 20%를 배상해라. 그래서 2억 청구를 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손해가 어느 정도 있긴 하겠죠. 분양계약상 했던 그 설계 구조와 다른 내용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손해는 있다고 인정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이 손해액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민사소송법에 조문이 하나 신설이 된 게 있거든요. 손해 발생은 확실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좀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 취지와 다른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재판부가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고, 그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이미 대법원 판례 법률은 형성되어 있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그 판례와 신설된 민사소송법 조문을 적용해서 아무리 그 분양받은 상가의 면적과 현황은 바뀌지 않았고 소음의 정도가 너무나 경미하여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이미 천정에 텍스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정 안에 통합 우호수 배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알기 어려울 정도이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호텔 1층 상가를 다른 층이나 다른 조건의 상가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분양받은 것은 그 보이는 가시성과 접근성, 럭셔리해 보이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다양하게 임대차를 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보고 꽤나 비싼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그 분양을 받은 것인데, 분양 계약 당시 설명하던 조건, 당연히 우호수 배관은 통합 우호수 배관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말도 안 하고 아무 설명 없이 공사 다 해놓고 이렇게 알게 된 그런 상황은 누가 봐도 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 하락이 있는 거다. 그것이 너무나 경미해서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될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 라고 해서 판사님이 분양대금 10억의 한 10% 정도, 1억 상당은 배상해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고, 이게 이제 항소심 판결인데 여기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쌍방 항소를 안 해서 그대로 확정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례를 설명하는 이유는 분양을 받았는데 여러분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좀 변경이 있죠. 변경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뭐 현장 상황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는 조건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수반된 조치를 설명해 주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법에서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라고 하고, 그것을 위반하면은 그게 바로 채무 불이행, 쉽게 설명하면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안마다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도대체 얼마로 특정해야 될지 어떻게 도대체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미궁에 빠지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민사소송법 신설 조항과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판사님께서 변론 전체의 취지와 다른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